전쟁을 피해 하늘을 떠돌던 한 우크라이나 승무원에게 한국은 그저 하루 체류하는 경유지일 뿐이었습니다. 감정을 잃은 채 비행하던 그녀는 낯선 공항에서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공기와 작지만 따뜻한 손길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녀는 비행복을 입은 채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낍니다. 스쳐 지나가려던 한국에서 시작된 감정의 회복기. 아픔을 갖고 있는 한 외국인의 눈으로 본 놀라운 한국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주시면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더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나 코발렌코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우 출신으로 국제선 항공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키우 외곽의 민간 비행장은 적막했습니다. 승무원 대기실 옆간이 대피소에서 교대 근무를 기다리며 앉아있던 저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어젯밤 수도 북부 지역에서 국지 충돌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 출발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전쟁의 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먼 거리에서 묵직한 폭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져 왔고 방 안의 형광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모든 승무원들이 긴장한 채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순간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그때 옆에 앉아있던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스케줄 바뀐 거 들었어? 경유지가 한국이래. 인천. 인천이요? 한국말입니까? 그냥 하루 체류래.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통에 하루라도 조용한 곳에서 잘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룻밤 머물 수 있는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행 항공편에서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움츠리고 팔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이 몸에 새겨져 있어서 조그마한 진동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옆자리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던 한국 승객이 물 한 병을 제게 내밀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한 미소와 함께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그 제스처에 저는 멍하니 그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따뜻한 조용함이 오히려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 낯선 사람의 친절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 한편에서 일어났어요. 도착 직전 작은 창문으로 인천의 해안선과 붉은 저녁 하늘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다가 문득 혼잣말을 내뱉었어요. 여기는 포탄 소리가 안 들리네요. 그 말에 스스로 놀라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것이 평화라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공습 경보 없는 하늘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저는 가슴이 묘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경유지로만 생각했던 이 나라가 벌써부터 제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수화물 픽업장에서 당황스러운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긴 줄과 혼잡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대신 자동 수화물 태깅 시스템과 호텔 직송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들어보니 QR코드만 찍으면 호텔 도착과 동시에 짐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건 마치 공상과학 영화 같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의 여러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이었거든요. 기술이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공항 내부를 걸어가던 중 한 광경이 제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정성스럽게 닦고 계실 때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지나가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미소로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러시아 침공 당시 길거리에서 목격했던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와 냉대가 떠올랐거든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각박해질 수 있는지 똑똑히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노동의 존엄성이 일상적으로 존중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저 역시 그 아주머니 앞을 지날 때 모르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이 무너뜨렸던 예의와 따뜻함이 이곳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공항 곳곳에서 발견하는 세심한 배려들이 계속해서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다국어 안내판은 물론이고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경사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결함은 기본이고 유아용 시설이나 고령자를 위한 안전 손잡이까지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제게는 매우 새로웠습니다.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쉬면서 주변을 관찰해봤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질서정연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여행객들을 돕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전해졌거든요. 질문을 할 때마다 친절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었고, 때로는 제가 묻지도 않은 유용한 정보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셔틀버스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와 질서정연한 교통 상황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쟁으로 무너진 제 고향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일상 속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이런 존중과 배려가 여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울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순간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이 저를 보더니 우크라이나어로 인사를 건넸거든요. 도브리전, 이리나 씨. 저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낯선 땅에서 제 이름을 모국어로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고향에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어요. 직원은 QR코드를 보여주며 제 수화물 위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정말로 약속한 대로 제 짐이 이미 객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객실에 들어서자 커튼이 저절로 열리고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미래 도시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객실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태블릿 하나로 조명과 냉난방을 통합 제어할 수 있었고 온도와 습도까지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호기심에 태블릿을 만져보다가 클래식 음악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서 차이코프스키의 곡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손끝이 저절로 그 곡을 선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을 듣는 순간 갑자기 고향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키우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들었던 그 음악이었어요. 평화롭던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보낸 일요일 오후,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보르시의 향기, 창밖으로 보이던 드네프르 강이, 잔잔한 물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달 동안 꾹꾹 눌러담고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전쟁으로 잃어버린 일상, 연락이 두절된 가족들,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제 이름을 불러준 것, 모국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해준 것, 그리고 이 모든 배려가 주는 따뜻함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야경도 아름다웠습니다.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건물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전쟁의 어둠에 익숙해진 제 눈에는 그 평범한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태블릿에서 호텔 서비스 안내를 살펴보니 24시간 룸 서비스는 물론이고 다국어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응급 상황 시 의료진 연결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외국인 투숙객을 위한 배려가 이렇게까지 세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저는 오랜만에 진정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폭격 소리에 대한 걱정 없이 다음 날 일정에 대한 불안 없이 편안하게 몸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낯선 나라에서 제 이름을, 제 존재를 인정받았습니다. 단순히 경유지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환대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환대구나 싶었습니다. 화려한 시설이나 비싼 서비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진짜 환대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근처 카페를 찾아 나섰습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당황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전면에 걸린 메뉴판이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카운터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메뉴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대학생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건 커피고요. 이건 녹차예요. 그 학생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메리카노부터 시작해서 라테, 카푸치노까지 각각의 특징을 알려주었어요. 심지어 디저트 메뉴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다 어려웠어요. 외국 나가면 메뉴판 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 말에 저는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처음 보는 타국의 청년에게서 느끼는 거리감 없는 배려였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안의 분위기가 매우 편안했어요. 각자 할 일에 집중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노트북으로 작업하는 사람들, 책을 읽는 학생들,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표정이 여유로웠어요.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긴장감이 일상이 되어버린 제게는 이런 평범함이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려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인 저에게도 똑같이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몸짓과 표정으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전쟁 이후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방어적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주변 상점들을 구경했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부터 대형마트까지 모든 곳에서 외국인을 배려한 표시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영어 안내문은 기본이고 때로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안내판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도 질서정연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공공장소에서 느끼는 이런 편안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환대받을 수 있다는 확신,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가 나서줄 것이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한 사회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경로와 실시간 운행 정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5호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안전을 위한 시설이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플랫폼에는 실시간 열차 도착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몇 분 몇 초까지 정밀하게 안내되는 시스템을 보며 감탄했어요. 대기 의자들은 온열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서 추운 날씨에도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판에서는 지역 관광지 소개까지 자동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주요 명소들부터 맛집 정보까지 다양한 내용이 흘러나왔어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정보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니라 현실이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주변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는 아가씨보다 먼저 온 아기가 앉아야지. 순간 제가 임산부 배려석에 앉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황급히 일어나서 사과드렸는데 다른 아주머니가 자리를 내주시며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린 다 그래요. 처음이 어려운 거지.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실수를 지적하면서도 배려를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객차 안에서 주변을 살펴보니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휠체어 전용 공간, 그리고 각종 안전 손잡이까지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차할 역이 다가오자 갑자기 큰 지하철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비상 상황인 줄 알고 긴장했는데 곧바로 인공지능 방송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이 구간은 탑승 인원이 많습니다. 다음 칸을 이용해 주세요. 혼잡도 경고 알림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승객 수를 파악해서 자동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직장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실시간 승객 혼잡도까지 인공지능이 조정하나요? 네, 여기는 사람이 많아도 질서가 먼저예요. 그분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과 질서, 그리고 배려가 하나로 어우러진 시스템이었어요. 지하철역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안내 시설들도 놀라웠습니다. 다국어 안내판은 물론이고 음성 안내 서비스까지 완비되어 있었어요.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승객들의 질서의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면 먼저 내리는 사람을 기다린 후 탑승하고 노약자석은 자연스럽게 비워두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지켜지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환승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환승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안내 표시 덕분에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까지 충분히 설치되어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계의 정확성과 사람의 따뜻함이 공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첨단 기술로 운영되는 시스템이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규칙과 배려가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질서를 지키면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보여주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에서 이 나라 사람들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천의 전통시장을 방문한 것은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상인들의 구성진 목소리와 신선한 식재료들의 향기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다양한 상점들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외국인인 저를 보고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가시다가 바퀴가 돌에 걸려 넘어지신 것이었어요. 장을 보신 채소들이 바닥에 흩어지고 할머니께서도 무릎을 다치신 듯 보였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학생과 20대 청년이 동시에 달려와서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한 명은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고 다른 한 명은 흩어진 채소들을 주워 담았어요.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손수레의 상태까지 점검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할머니를 골목 끝까지 동행해 드렸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일으켜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드렸거든요. 할머니께서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들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 웃으며 인사드리고 각자 갈 길을 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보기만 했을 뿐인데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주저없이 행동했거든요. 나이도 어린 학생이 어르신을 도와드리는 모습에서 이 사회의 건강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 전쟁 이전의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런 따뜻한 풍경들을 자주 볼 수 있었거든요. 이웃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생존이 우선이 되다 보니 타인을 돌볼 여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장을 더 둘러보면서 다른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이 지나가시면 젊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제안했어요.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물건을 고르고 있으면 상인이 아이를 잠시 봐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런 도움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을 도왔어요. 할머니는 젊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과일 하나씩 건네주셨고 상인은 단골 손님에게 덤을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힘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반응한다는 점이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계산하지 않고 즉시 행동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방어적이 되어버린 제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전쟁과 피난 생활을 겪으면서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고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는 일에 소극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달랐습니다. 나이나 성별, 국적에 관계없이 누구나 도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도움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삼겹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해서 간판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과 함께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로 삼겹살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거든요. 마치 저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국어 간판을 보면서 이 나라가 외국인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사장님이신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인 저를 보시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자리로 안내해 주셨어요. 메뉴판도 다국어로 되어 있어서 주문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기가 나오자 사장님께서 직접 구워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외국인인 제가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었어요. 고기가 적당히 익으면 가위로 잘라주시고 상추에 쌈을 싸서 직접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했던 주말 식탁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수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주시던 따뜻한 기억이 겹쳐졌어요. 낯선 타국에서 이런 모성적인 배려를 받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젓가락질을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포크까지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어떻게 먹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김치는 고기와 함께 먹으면 좋다고 하시고 된장찌개는 밥과 함께 먹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설명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쌈을 어떻게 싸는지, 젓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까지 천천히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자신의 딸에게 가르쳐주듯 정성스럽게 알려주셨습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쟁 이후로 이런 평범한 행복을 느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계속 신경 써주셨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바로 채워주시고 반찬이 부족하면 더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결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같은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또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식당을 나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음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마음도 함께 나눈다는 점이었어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면서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먹으면서 받은 위로는 음식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인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사장님의 마음, 그리고 그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따뜻함이 진정한 위로였어요. 출국을 앞두고 인천공항 화장실에 들렀을 때 예상치 못한 재회가 있었습니다. 이틀 전 처음 도착했을 때 만났던 청소 아주머니와 다시 마주친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저를 알아보시고 먼저 웃으며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단지 한 번의 인사였을 뿐인데도 기억해 주시는 마음에 또다시 울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항에서 외국인인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에서 진정한 인간적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면세점으로 향하면서 저는 기념품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 기념품을 생각했었는데 쇼핑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러 상품들을 둘러보다가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자개 열쇠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열쇠고리는 단순한 기념품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느꼈던 온기와 존중의 상징이자 제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는 증표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경유지에서 만난 모든 순간들이 그 작은 열쇠고리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공항 곳곳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틀 전에는 단순히 효율적인 시설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각각의 시설과 서비스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배려와 노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수화물 시스템도, 다국어 안내 서비스도, 심지어 깔끔하게 유지되는 화장실까지 모든 것이 누군가의 정성어린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이 단지 첨단 시설만으로 이뤄진 곳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담긴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탑승을 기다리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에서의 이틀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인생을 바꿔놓은 경험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타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방어적이 되어버렸던 제 마음이 이곳에서는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의 친절이 계산 없는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런 경험이 제게는 큰 치유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물을 건네주었던 승객, 우크라이나어로 인사해주었던 호텔 직원, 카페에서 메뉴를 설명해주었던 대학생,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었던 아주머니들, 그리고 가족처럼 돌봐주었던 식당 사장님까지 모든 분들이 저에게는 소중한 인연이었습니다. 이런 만남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환대는 화려한 시설이나 값비싼 서비스가 아니라 상대방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모든 친절이 바로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탑승 안내방송이 나오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틀 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유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제 인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장소가 되었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제 비행 일정에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제 삶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착륙시켜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경유자가 아닌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받았고, 그런 경험이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손에 쥔 작의 열쇠고리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기념품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감동과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열쇠고리가 앞으로 제 삶에서 희망의 상징이 될 것 같았습니다.